하고 자 이제 봐봅시다. 스들링 왜 했어? 운동량, 충격량 봐볼게요. 이제 다 정의는 했잖아. 그죠? 정의는 했고 간단히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나면 자 운동량이란 뭐였죠? 운동량은 그냥 운동의 양을 정의하는 거다. 정의했다는 거죠. 편히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죠? 누가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 화끈하게 두 개 곱한 걸로 운동량을 정의하자. 왜?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운동을 많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P는 MV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운동량 변화량까지 얘기했는데 기억해놔야 될 건 한 요 정도 기억해놓으면 되죠.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M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원래 운동량 변화량은 델타 MV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P가 MV니까. 근데 여기서 어차피 매스는 안 변하니까 밖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하게 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운동량 보정 법칙 여기다 한번 봐볼까요?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네, 간단한 내용이었으니까. 운동량 보정 법칙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운동량이 보정이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여기 소지령 쓸 때 이런 얘기 써줘야 돼. 너희들 이제 내신 시험 볼 때 그냥 운동량은 보존된다, 충돌 전에 보존된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 그랬을 때 충돌 전후에 운동량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뭘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충돌할 때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 상대에게 작용을 하죠. 그죠? B가 A를 밀고 A가 B를 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죠. 방향 반대고. 그러다 보니까 FA가 마이너스 FB가 되면서 이 관계에 의해서 증명을 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또는 여기서 이것도 기억나죠? 힘이 작용한 시간이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들은 서로 힘이 작용한 시간이 같잖아. 그래서 T초를 공유하기 때문에 양변에 T를 곱해서 이렇게 증명하기도 하죠. FAT랑 마이너스 FBT랑 같죠. 어차피 힘이 작용한 시간이 같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FT는 우리가 뒤에서 배웠죠. 뭘 의미하죠? 충격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IA랑 마이너스 IB랑 결과적으로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 같은 상황이죠. 방향은 반대지만. 이렇게 기억나죠? 네. 이거 여기서 한 번 더 증명이 되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의 크기도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승호야 5층 3번 가자.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운동량 보존 법칙 유형 나와 있는데 요거 잘 기억해놔요. 여기 있는 거 별표 별표 안 신나는데 별표 오늘 엄청 쓴다 이거. 오케이? 쌤 뭐라 그랬죠? 그럼 충돌할 때 운동량 변화량이 서로 같다 그랬죠. 그죠? 운동량 변화량이 일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델타 P는 어차피 M 델타 V인데 델타 P가 서로 같은 상황이잖아. 그죠? 델타 P가 크기가 서로 같은 거죠.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질량하고 속도 변화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돼? 반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스하고 델타 V의 절대값이 서로 반비라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이 관계 오늘 많이 쓸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우리 풀면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충격량 가지고 정의를 했었죠. 자, 충격량의 크기. 결국 충격량은 뭐죠?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그래서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물체에 작용한 힘이 크고 물체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충격을 많이 받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화끈하게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한다?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해서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정의하면 I는 FT다 라고 정의를 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래 내용이죠. 요 아래에 나와 있는 요 관계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이건 합력을 의미하죠. 시그마 F 합력 또는 R자임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운동량이 그만큼 변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그죠? 이게 증명되어 있으니까 요 관계를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오케이? 할 수 있겠나요? R자임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하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 그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뒤로. 이제 몇 가지 내용 좀 나와 있는데 간단히 용어 정리예요. 어떻게 보면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물리원 시간에 이제 지문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평균 힘의 크기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또는 충격력의 크기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평균 힘이란 무엇이고 충격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텐데 둘 다 옆에 뭐라고 써져 있죠? F라고 써져 있죠. 둘 다 뭘 의미한다는 거죠? 그냥 힘을 의미한다는 거. 힘. 둘 다 일단 힘이에요. 힘을 의미하는 건데 평균 힘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일전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죠. 평균 머시기 이렇게 나오면 뭔 말이야? 평균 머시기 그 머시기가 일정하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죠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균 힘 뭔 말이야? 일정한 힘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정한 힘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죠. 근데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가정해 놓은 상태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제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결과가 뭐다? 충격량이 동일해진다. 그런 동일한 충격량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힘. 오케이? 이걸 우리는 평균 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잘 제시가 돼 있어요. 보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민널리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다. 라는 거 기억나죠? FT 곱한 거 적분한 값이니까 기억나죠? 네. 자 그랬을 때 원래는 어떻게 돼? 충격량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민널비는 얼마큼 나와야 돼? 요만큼 나오는 거잖아. 예. 오케이?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힘, 그걸 평균 힘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특정한 힘으로 일정하게 이 힘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도 실제와 동일한 민널비를 갖게끔 만드는 힘. 그죠? 결국 초록색 면적하고 파란색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힘, 그 힘을 뭐라고 부른다? 평균 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가 평균 속도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죠? 이거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충격량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얘기하는 거야. 충격량은 뭐지? 이거 인테그랄 FDT 하는 거죠. FDT. 그죠? 그래서 이제 적분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적분을 할 줄 모르니 물론 다 할 줄 알겠지만 이 함수를 알 수가 없으니 나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대략적으로 평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충격량을 구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별표.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푼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항상 그냥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FT 값이 충격량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충격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충격량이랑은 다르죠. 얘는 F를 의미하는 거고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 자체를 의미하는 게 충격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충격량은 시그마 FDT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때 이 F가 매 순간 그냥 충격력을 의미하는 거죠. 충격력 F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사실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얘기죠. 여기다 써놔요. 이거 다른 말로는 그냥 평균 충격력이라고 불러도 돼요. 평균 힘이 평균 충격력을 얘기하는 거야. 둘 다 똑같은 용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물리원 시간에는 이 얘기하고 실제로 정의는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그죠? 의미도 다르지만 그냥 동일하게 써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야 이랬을 때 평균 힘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야 이랬을 때 충격력이 얼마니? 물어보는 거랑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전혀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똑같이 구하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우리는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충격량은 그냥 평균 힘, 충격력에다가 뭘 구하면 된다?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 평균 힘이랑 충격력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밑에 약간 이거는 내신용 개념이죠.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충격력은 당연히 힘 F를 의미하는 거야. F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라는 거죠. 맞았을 때 덜 아픈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 덜 아플 수 있을까?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일단 이 생각이 들어야 되죠. 충격력을 줄여야 되는데 I는 뭐였죠? I는 FT 이렇게 정해야 되죠. FT.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F를 줄일 거야. F를 줄일 건데 그러면 지금 변수가 총 3가지니까 얘를 줄인다고 하면 이제 남은 변수가 2가지가 남죠. 네. 그죠? 그럼 2가지 다 뭐 올라오고 내려오고 연결 증명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죠? 네. 생명과학 시간에 다 배우잖아. 그죠? 조작변이 몇 개? 하나. 그죠? 그거에 따른 종속변이 몇 개? 하나.
그죠? 조작 변인 하나, 종속 변인 하나, 나머지는 다 통제 변인. 그래요. 예, 하여튼 배우잖아. 아니 하여튼 I는 FT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변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제껴줘야겠죠. 네. 보통 뭐 당연히 뭘 제끼겠어요? I를 제껴요. I는 일정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충격량은 일정한 상황에서 F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시간을 늘리면 되겠죠. 이게 두 개 곱한 게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줄이려면 얘를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게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보통 충격량을 어떻게 일정하게 만들죠? 운동량 변화량이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I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네가 정지 상태죠. 네. 정지 상태에 있어요. 둘 다 정지 상태인데 얘가 동일한 높이로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H 이렇게 떨어질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지면에서의 속도가 질량이 똑같은 물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면에서의 속도가 얘를 V라고 치면 얘도 지면의 속도가 얼마 나오죠? V요. V가 나오죠. 둘 다 등가 속도 운동을 하잖아. 둘 다 중력가 속도만 바꿔 내려온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율낙하한다고 하면. 자율낙하하면 이 물체랑 이 물체랑 어떻게 돼?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면의 속도가 서로 V로 같아요. 왜? 높이를 같이 줬으니까. 의심이 되면 ES 써가지고 구해보면 돼요. E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잖아. 네. 초기 속도가 0이죠. 중력과 속도는 둘 다 G를 받잖아. 근데 S도 어떻게 돼? H로 변수를 제거했죠. 그러면 E, G, H가 서로 같은 값이죠. 예. 그럼 V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같아요. 같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지면에 불이 치고 나서 정지하게 되죠. 깨지잖아. 네. 깨지거나 멈추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운동량이 나중에 얼마가 돼? 제로가 돼요. 제로. 정지할 거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얘가? MV. MV였죠. MV. 밑에 방향을 플러스 잡을게요. 그럼 플러스 MV였어요. 운동량이. 이렇게 안 나오네요. 플러스 MV. 얘도 운동량이 플러스 MV. 플러스 MV. 그죠? MV였는데 나중에 충돌하고 나면 운동량이 얼마가 돼? 0. 0이 되죠. 얘도 운동량이 얼마가 돼? 0. 0이 되는 상황인 거죠. 결과적으로 둘 다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 나와야 돼? MV. 그죠? 델타 P가 플러스 M, 이제 뭐 여기서 마이너스 MV 이렇게 나오겠죠? 네. 마이너스 MV. 그다음에 여기서도 델타 P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MV. 이 상황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죠? 네. 그거는 뭔 말이야? 이거 충격 받을 때 충격량이 서로 같은 상황을 주는 거냐?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건 충격량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충격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 물어본다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 푹신한 방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 내가 왕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받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충격량이 동일하다면 이게 동일한 면적을 나타내야겠죠. 예. 그래서 이 면적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t가 작아지면 오히려 얘가 위로 치솟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서 평균 힘이 어떻게 돼? 커지는 거죠, 평균 힘.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평균 힘이 작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격력은 누가 더 작다? 누가 더 크다? 시간이 짧을 때 충격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여기가 여기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I가 일정하다, 델타 P가 일정하다, 얘가 일정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FT에서 F를 줄이고 싶으면 델타 T를 늘리면 된다. 이게 어떤 상수값으로 일정한 상황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T를 늘리면 F를 줄일 수 있다. 밑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 다 그 얘기죠. 가볼까요? 그냥 읽어보면 되죠. 태권도 경기장에 매트를 깔아요. 매트를 깔면 왜 좋아요? 덜 아파요. 덜 아프잖아. 생각을 해봐요. 이게 떨어졌을 때 덜 아플 거 아니야. 왜?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맞아.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당연히 구부리겠죠. 네. 남자친구들 많이 해봤죠? 그 왜 이렇게 높은 데서 안 뛰어내려갔어요? 너네 나이 때 한 2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돼요. 내가 2층 건물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퍽 이렇게 떨어진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오우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알아서 돼. 자연이 다 보호해 줄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나도 무릎을 구부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 유튜브에 막 파쿠르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건물 뛰어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분들이 있죠. 건물 뛰어다니는 분들을 보시면 인수야 일어나. 지루한 건 아는데 일어나. 건물 뛰어다니는 분들 보면 어때요?
한 2층에 뛰어내린 다음에 무조건 한 바퀴 굴러요. 맞아요. 그죠? 그게 폼으로 구르는 게 아니죠. 안 아프려고 이렇게 낙법을 하는 거잖아요. 힘을 받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만드는 거예요. 한 바퀴 굴러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죠, 보통 다. 그죠? 힘이 받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만드는 거야. 공이랑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포수가 이렇게 받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왜 이렇게 받아요? 개 아파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자동차 범퍼도 똑같은 역할이죠. 최대한 이렇게 으앙 찌그러지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 에어매트도 동일한 거, 에어백도 동일하죠. 이거 보면 돼요. 번지 점프 할 때 이거 쇠사슬로 번지 점프 하면 되겠어요? 허리가 끊어지겠죠, 그죠? 이게 길게 쑥 늘어나줘야 돼. 늘어나줘야 내가 덜 아플 거 아니야. 그다음에 헬멧 안쪽에 스펀지, 그다음에 공기 충격기 포장재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힘이 받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운동량.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뭘 하면 되죠? 얘는 운동량 변화량 자체를 키워버리면 돼요. 운동량 변화량 키운다는 것 자체가 뭔 말이야? 운동량이 커진다는 거죠. 충전. 그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돼? I는 델타 P인데 이 델타 P를 키우려면 그 I를 키운다는 얘기인데 F 델타 T를 키운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네. F 델타 T를 키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을 길게 만들거나 힘을 많이 주거나, 그죠? 아니면 둘 다 해버리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이걸 던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멀리 날리고 싶어요. 이거 멀리 날리고 싶어. 멀리 날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세게 던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작은 힘으로 멀리 날리고 싶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멀리 날아가겠어? 안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요. 어떻게 돼? 팔로잉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테니스 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길게 가져가야 얘를 쭉 뽑아줘야 어떻게 돼? 멀리 가는 거죠. 네. 당구 쳐본 사람 있어요? 당구 칠 때 이렇게 촥 끊어치지 말고 밀어쳐도 부드럽게 대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건데 이런 거 많이 보는 게 이제 교재에는 이런 거 나오죠. 그 뭐냐 저기 이제 아직도 이제 그 부족 삶을 사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가정을 이뤄가지고 뭐라 하죠? 부족을 이뤄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그 동물들을 잡을 때 이제 나무에서 침 같은 거, 나무에서 이렇게 독침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훅 하는 사람들 있죠. 혹 하나 본 적 있어요? 네. 혹 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 침을 이렇게 팍 날아가는 거잖아. 이 빨대를 이용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짧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짧은 거 본 적 없죠? 어때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이렇게 긴장해서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훅 하죠. 그러니까 훅 하는 게 아니라 훅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내가 갑자기 샥 나가요. 그죠? 이게 뭐 때문이야? 내가 이거 힘으로 훅 줘봤자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어요. 최대한 어떻게 하는 거야?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호흡은 짧을지라도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운동량 변화가 큰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멀리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크게. 이거 만약에 이거 빨대 같은 거 요만한 걸로 해봐요. 집에서 해봐요. 지금 요만한 걸로 빨대 해놓고 이렇게 엄청 세게 불어봐요. 아무리 세게 불어도 뚝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힘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것 때문이다. 또는 그 뭐냐 이게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미사일 날아갈 때 어떻게 하죠? 이 포신이라고 해요. 포신이 굉장히 길어요. 포신을 길게 만들어요. 그래 어떻게 얘가 이렇게 푹 날아갈 거 아니야. 포신이 짧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죠? 우리 군대를 아직 안 갔잖아요, 그죠? 제가 이 뉴스 보면 그 뭐냐 남조선 농무들 한 사람도 보면 그거 뜨잖아요, 그죠? 하여튼 거기 보면 어때? 이게 엄청 길어요, 그죠? 엄청 길어. 일부러 길게 만드는 거야, 멀리 날아가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까지 타격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까지 더 멀리 날리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긴 한데 이거는 잘라야겠네요. 하여튼 우리가 정치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북한이 같은 나라 아니니까. 유튜브 방송. 그죠? 더 하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뭔가 점점 위험해지는 거 같아요. 노란 딱지가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자 봅시다. 충돌과 상대 속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이 문제가 다 쉬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쉬워. 솔직히 내가 봐도 쉽고 너네가 봐도 쉬울 거예요. 쉬운데 어려운 파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어려워요. 그 파트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 물체의 연속적인 충돌을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기본 전제로 할 거야. 오케이? 자, 기본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통상적으로 보통 처음과 끝을 빨리 분석해 놓는 게 좋아요. 처음과 끝을 미리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전체 운동량이 어떻게 되겠다 라는 걸 미리 분석해 놓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앞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엄청 헷갈려요. 충돌 과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걸 쳐보세요. 여기. 자, 이제 우리가 충돌할 때 우리가 옛날에 그 기억나죠? 뭐 상대 속도 이용해가지고 충돌 시간 빨리 구하고 했던 거, 그죠? 그때도 항상 우리가 충돌할 때는 운동 시간을 공유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운동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항상 V는 T분의 S인데 T가 같죠? T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무슨 상황이 나와? 속도랑 뭐랑 비례해? 변이랑 비례하는, 이동 거리랑 비례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잖아 생각해보면. 여기 뭐 이렇게 4m/s 달려와요. 얘가 2m/s 달려온단 말이야. 얘도 초기 거리가 12m래. 몇 초 후에 충돌해요? 2초. 2초 후에 충돌하죠. 그죠? 어디선가 여기선가 충돌할 거 아니야. 얘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몇 초야? 2초. 2초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몇 초야? 2초. 무조건 2초죠. 그러니까 땅 해서 충돌할 때까지 시간이 무조건 같잖아. 그죠? 그래서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얘 속도비가 몇 대 몇이죠? 2대 1이요. 2대 1이죠. 그러면 이동 거리의 비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1. 2대 1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배웠던 기억나죠? 여기 8m 가야 되고 여기 몇 m 가야 돼? 4m 가야 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3번 밑에 봐보시면 3번 문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가봅시다. 그림은 그다음에 그 초과 시간이 다 있으니까 그냥 공부할 사람들 꾸준히 좀 공부해요. 문제 푸는 거 연습하고. 자, 그림은 수평 있는 얼음판에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얘네가 일정한 속력 V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쩌고 했는데 여기 조건이 하나 나와 있죠. A, B, C는 서로 충돌할 때마다 한 덩어리로 뭉쳐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덩어리 뭉쳐진다고 하니까 일단 전체 운동량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운동량을 봐보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죠. 네.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플러스 몇 MV? 2MV의 운동량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왼쪽으로 V로 운동을 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몇 MV? 2MV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을 거고 얘는 0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운동량이 얼마 나와야 돼? 전체 운동량은 0이 나오는 거. 일단 잡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제 얘가 V로 달려갈 거야. 그리고 얘도 V로 달려가겠죠. 그러면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게 어차피 이 V는 T분의 S인데 운동 시간 T를 공유할 거 아니야. 그죠? V랑 뭐랑 비례해야 돼? S랑 항상 비례하겠죠. 그죠? 그러면 속도가 서로 같잖아. 그죠? 그럼 얘 충돌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가와야겠죠. L만큼. 예. 얘가 L을 다가오는 동안 얘도 얼만큼 다가왔겠어? L이요. L을 다가왔겠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분석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얘만 분석하고 있으면 안 돼. 같이 분석하면서 한 단계씩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A, B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A랑 B가 여기 충돌 한번 여기 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있겠죠. 네. 2L 위치에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제 운동량 보조 한번 써봅시다. 운동량 보조를 써보면 이게 융합됐잖아. 그러면 얘네 운동량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2MV 나와요. 그러면 얘가 2M이고 얘가 M짜리니까 얘네 운동량도 플러스 2MV가 나와야 돼. 그죠? 네. 그럼 이 덩어리가 몇 미터 몇 V로 나가야 돼? 3분의 2. 그죠? 얘는 3M짜리니까 3분의 2V로 돌진하고 있어야 되죠. 왜? 이거 전체 질량이 다 더하면 얼마? 3M짜리니까 3M 곱하기 3분의 2V 해줘야 어떻게 돼? 2MV 가지고 하겠죠. 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C는 그냥 2M짜리인데 얘는 V로 달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또 가서 충돌을 하겠죠. 운동 시간을 공유하니까 V랑 S랑 비례하겠죠. 자, 그랬을 때 속도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3. 2대 3이잖아. 얘는 3분의 2V, 얘는 V예요. 그죠? 2대 3이야. 그럼 이동한 거리의 비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3. 2대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줍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 때 얘를 2대 3으로 나눠 가지면 된다는 거잖아. 예. 이 지점에서 충돌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쉽겠나요? 예. 그러면 2대 3으로 나눠 가지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한 칸에 이거 L을 5칸으로 나누는 거죠. L을 5칸으로 나누면 5분의 1L이니까 0.2L이잖아. 한 칸에 0.2L인데 그럼 L부터 두 번 오면 되죠. 두 칸을 0.4L 오면 되는 거고 얘는 몇 L? 1.4L 이렇게 나오겠죠. 예. 여기서 충돌할 거고 전체 운동량은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속도가 0 이렇게 나와 있겠죠. 예. 좋아요. 위치는 1.4에서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나겠죠.
두 번째 충돌 후에는 세 물체 모두 정지하겠죠. 운동량이 0이니까. 네. 두 번째 충돌에서 운동량 변화량은 C가 B의 2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확인해보면 되죠. 자, 결과적으로 C의 운동량은 원래 얼마였지? 마이너스 2mv에서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죠. 네. 그죠? 운동량 변화량을 따져보면 얘는 플러스 2mv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C의 운동량 변화량. 자,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을 계산해보면 M짜리가 3분의 2V로 달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예. 그죠?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3분의 3분의 2m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운동량 얼마가 돼? 0. 0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 뭐 플러스에서 이렇게 되니까 B의 운동량 변화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mv. 2mv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운동량 B가 몇 배니? 한 3배 되겠죠? 네. 땡이네요. 4번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네. 자, 그러면 오른쪽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풀 수 있는 사람 한번 풀어봐요. 조금 시간 드릴게요. 자, 봐봅시다. 문제는 간단하죠. 일직선상에서 물체 AB가 4VV를 가는데 정지해 있죠? 충돌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 그렇군. 질량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질량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잡고 합시다. 그리고 속력도 이렇게 이제 4VV 잡을 필요도 없죠. 그죠? 그냥 어떻게 하면 얘가 4. 4다. 얘는 얼마다? 2다. 1이다. 그럼 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이죠. 얘는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1m/s 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얼마가 됐대? 플러스 3. 3. 그죠?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A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요. 그죠? 마이너스 1이야. A 속도 변화량이. 그죠? 자, 그다음에 B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플러스 2요. 플러스 2네요. 그죠? 그러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야겠죠? 아, 질량은 속도 변화량의 크기랑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하잖아. 그죠? 속도 변화량 크기가 1대2죠. 네.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 2대 1이죠. 얘가 2kg이면 얘는 1kg. 2대 1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한번 봐보면 얘는 일단 정지니까 속도가 0이었는데 얘가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얘는 속도가 플러스 1이 됐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A, B 덩어리가 질량이 3짜리죠? 네. 그죠? 얘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네. 오케이? 그럼 속도 변화량 크기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요. 2대 1이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질량비가 몇 대 몇 나와야 돼? 1대 1이요. 와. 오? 아이로. 브리스리. 지성 아이. 지성아. 아. 깜짝이 이런. 갑자기 이벤트네요. 잘 따라오고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생신이었으면 드라마였나. 아, 여기. 오케이, 좋아요. 자, 봐보면 결과는 이제 어디까지 있냐?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 2대 1. 그죠?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 1대 1. 1대 2. 얘가 3kg짜리라고 하면 얘는 몇 kg? 6kg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B는 질량이 1이라고 봤을 때 C는 질량이 얼마? 6이죠. 자, 4번. 이게 더 쉬운 거.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요 관계 잘 기억해놔야 돼. 우리가 이거 운동량 도전 이거 다 더해가지고 똑같다. 다 더하고 똑같다. 다 더하고 똑같다. 풀면 나와요. 나오는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 풀이로 풀게 되면 자꾸 수식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이걸 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쓰는 것도 어렵진 않잖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5번, 6번 있죠? 5번 한번 풀어봅시다. 5번. 이거 읽어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집에서 한 번 더 풀어봐야 돼. 다시 풀어보시고. 일단 상황은 여기 주어진 대로 그대로죠. 그죠?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특징은 여기 조건 하나 제시하죠.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2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문을 보고 일단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격량 I는 결과적으로 FT죠. 얘는 델타 P잖아. 그러니까 기억나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요게 2배라고 하는데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요렇게 구하거나 요렇게 구해야 돼요. FT로 구해야 돼? 델타 P로 구해야 돼? 지금은 충격량을
그죠? 무조건 델타 P로 구해야겠지. 이 생각 일단 먼저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충격량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야? 운동량 변화량의 2배다라고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니까 이 작용한 힘의 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 힘이 작용한 시간, 충돌할 때 힘이 작용한 시간, 충돌 시간이 얼마인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죠. 영원히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출제자도 무슨 생각하는 거야? 충격량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뭐를? 운동량 변화를 그냥 충격량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뿐이야.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잡고 갑시다. 봐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 B가 A로부터 받은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어차피 B가 A로부터 A가 B로부터 운동량 변화의 크기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구할 생각은 없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되죠? B가 C로부터 받은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니 그냥 B, C가 충돌할 때 B의 운동량 변화의 크기나 C의 운동량 변화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해도 상관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문제를 봐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쭉 연산부터 해보자. 자 속력이 얘는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잡고 시작할게요. 그럼 얘는 질량 1 얘는 질량 5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얘는 이제 속도가 얼마나 돼버렸어? 마이너스 1이 돼버렸어요. 그죠? 여기 속도 변화량이 얼마니? 마이너스 5죠. 그죠? 야, 마이너스 5야. 그럼 얘의 속도 변화량 얼마 나와야 되니? 그치? 플러스 1이 나와야 되죠. 왜? 질량비가 1대 5잖아. 그럼 속도 변화량의 비는 몇 대 몇? 5대 1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가 줄면 하나 늘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하면 얘의 속도는 얼마?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갈 텐데 이때 이제 내가 뭐 알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냥 얘가 정지해 있었구나 라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 변화의 크기가 B가 C로부터 받은 운동량 변화의 크기의 2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건 A, B가 충돌할 때를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B의 운동량 변화 한번 구해봅시다. 물론 A를 구해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죠? 자, 여기 B의 운동량이 얼마니? 5죠. 여기 B의 운동량이 얼마야? 10이에요.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야? 5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운동량 변화의 크기가 얼마? 얘가 5잖아. 그죠? 그럼 얘 2배 때린 게 5래요. 그럼 얘는 운동량이 얼마큼 변한 거야? 2.5 변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결과적으로 얘는 운동량이 2.5 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C는 받아서 앞으로 가니까 운동량이 늘겠죠, 무조건.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운동량이 얘는 2.5가 나올 거예요. 그죠? 네. 플러스 2.5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플러스 2.5라면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5가 돼야 되죠. 하나가 늘면 하나는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2.5면 얘는 운동량이 얼마 나와야 돼? 그죠? 플러스 7.5가 나와야 되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예. 그럼 얘의 속도를 알 수가 있죠. 얘는 몇 미터 퍼 뭐냐 얼마? 2분의 3으로 가는 거죠. 속도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 상태에서 C의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대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운동량 전체를 구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가봅시다. 여기 그냥 C를 보면 되겠네. C는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3으로 가줘야 돼. 동일하게. 그죠? 근데 운동량이 얼마 나와야 돼? 2.5. 2분의 5가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얘의 질량 물음표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얘는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할 수 있겠나요? 간단하네요. 목소리. 답은 3번 되고 3분의 5.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무리 오른쪽도 한번 봐봅시다. 오른쪽 문제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거 알죠? 하여튼 그림과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관 A부터 D가 정지해 있어요. 이렇게 정지해 있죠. 전체 운동량이 얼마 있다는 얘기야? 0인 거죠. 0. 다 정지잖아. 0,0,0,0,0이잖아. 0,0,0,0,0 이렇게 되는 거죠. 다 0이야. 그죠? 다 0인 상황에서 얘도 얼마 돼야 돼? 다 0 돼야겠죠. 다 더하면 0 돼야 돼 일단. 자, 이런 상황인데 용철에 있다가 이렇게 빵 분리되잖아요. 쌤이 이거 한번 설명할 수 있었죠. 분리 위험. 가만히 있다가 분리되면 얘 어차피 전체 운동량을 0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속도가 3으로 나가요.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로 나가야 돼? 속력이? 2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네. 왜?
얘가 이제 둘이 곱한 게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이 둘이 곱한 게 플러스 6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질량비랑 속도비랑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차피 합체가 돼요. 합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전체도 마이너스 6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전체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 그래도 합쳐지니까 이거 전체를 구하면 전체가 플러스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려면 얘들의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전체 질량이 3이니까 2로 날아가야 되죠. 2로. 마이너스 2로 날아가겠죠. 그다음에 여기 전체 질량이 4네. 그죠? 그럼 오른쪽으로 얼마로 날아가야 돼? 1.5로 날아가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때 A부터 충돌하는 동안 A, D, B, C 이렇게 충격량의 크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 받은 거, 이렇게 충격 받은 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어차피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운동량 그냥 아무나 구하면 되죠.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상관없을 거야. 얘도 C를 구하든 D를 구하든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동의하시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충격량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뭘로 구해야 되죠? 이거 FT로 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 못 구하죠.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는 얘기야? 델타 P를 구하라는 거다. 운동량 변화는.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가 간단해 보이니? 당연히 정지해 있던 A를 이용해서 운동량 변화량을 관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 보이죠. 네. 그죠? 운동량이 0이었죠? 운동량이 0. 예. 정지 있으니까 0에서 그러니까 질량이 m짜리가 속도가 2로 날아가. 그죠? 운동량 얼마 나와? EMV.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EMV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다? 플러스 2죠. 그죠?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운동량 얘도 0이었죠. 근데 여기서 얼마가 돼? 그죠? 질량이 1짜리가 1.5 날아가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5. 네. 0에서 1.5로.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죠. 크기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2, 얘는 1.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이죠? 2번. 2번. 간단하죠? DG.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앞으로 돌아오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10분만 쉬자.